10월 15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5만 5천, 6천 이 정도 가격을 뚫었을 때 어느 정도 이 매물대를 극복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도 같고, 지금부터 이제 이후의 상황이 중요할 건데, 일단 오늘 살펴볼 지표는 머니플로우 지표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머니플로우 지표가 이 밑에 있는 RSI에 거래량을 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RSI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RSI가 종가 기준이라고 하면 머니플로우는 평균가 기준이고 거래량을 더했기 때문에 약간 보조지표의 움직임이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근데 이제 머니플로우 지표를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자금의 흐름이죠. RSI를 놔두고 왜 자금 흐름의 강도를 보느냐, 이거는 자금이 시장에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머니플로우 지표를 앞에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 가격은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RSI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머니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 하락폭이 좀 낮은 의미는 이게 보수적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은 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RSI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RSI랑 머니플로우를 비교하면서 체크도 하는데, 지금 이제 RSI는 지금 일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 자체가 다이버전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머니플로우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상승함에도. 그러니까 이 머니플로우가 시장이 상승함에도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상승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죠. 시장의 자금 유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4시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강하게 나타나죠. 뭐 RSI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전고점은 그래도 부근에 가 있는데 생각보다 머니플로우가 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머니플로우가 강도지수보다 더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자금의 유입이 좀 적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건강한 상승은 자금의 유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반되고 RSI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있는 게 시장에서 그래도 하락 다이버전스지만 좋은 현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금의 유입이 한계가 보인다는 게 조금 시장이 막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게 이제 고점이 올라가는 폭이 좀 작고 저점이 올라가는 폭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상승 세기형에서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자금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못 오를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 고점이란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금의 한계. 그러니까 자금의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가정을 두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유입이 조금 상승폭보다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데 비해서 알트코인이 따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항상 언젠가는 하락은 하거든요.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죠. 하락 파동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락 파동이 언제 나오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역추세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락 파동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하락 파동이 나온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다음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뭐 엘리엇 파동으로도 볼 수 있고, 이 고점에서 하락 파동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상승 파동이라고 해도 하락한 후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금의 한계를 가정했을 때, 만약에 가격이 어느 순간 떨어졌을 때 이 자금의 한계를 가정하고 보게 되면 다시 올라올 때 알트코인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때도 알트코인이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올라올 자금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때는 보수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되고, 알트코인을 봤을 때 만약에 이때 알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승하게 되면 자금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들고 있는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 지금의 상승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내일 당장 주말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락 후의 반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보인 그 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가 우리가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자금의 한계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그릴 때 좀 애매할 경우는 타임프레임을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체크를 해보면 이전에 상승할 때보다 지금의 상승이 확실히 자금의 흐름에서 한계가 부딪혀 있는
되는 게 보이긴 보이거든요. 물론 뭐 극복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후 움직임에 대해서 자금의 한계를 생각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알트코인이 상황이 좋았다고 하면은 저도 오늘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지금 전혀 이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는 상승할 때 하는 게 좋거든요. 하락할 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하락 후에 반등해서 알트코인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그때 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